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History Matters 그리스 이야기 13번째 시간 펠레포네소스 전쟁입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엘리스 만테네이아 아르고스 동맹체제 성립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는 아테네와의 물이 줄줄 새는 평화 조약을 유지하려는 나약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인근 주의 동맹 도시들 내에는 점점 민주파 세력이 정권을 쥐게 되었고 하나 둘씩 아테네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자 펠레포네소스 동맹 자체가 근본적인 와해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정작 이 사태 뒤에는 스파르타의 최대 동맹국인 코린토스가 있었다는 것인데, 코린토스가 적국인 아르고스 내정을 오히려 민주파가 장악하는 데 적극 일조하였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의 동맹체제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린토스는 이와 같은 위험 사태를 예견하면서까지 니키아스 평화조약을 폐기시키려 했고 스파르타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함으로써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었는데,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가 이 전쟁을 자식에게 물려줄까 우려했던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결국 그의 아들 아기스가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만테네이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스파르타의 훌륭한 군사체제 덕이었으며 여러 도시들에서 과두파가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면서 스파르타 세력은 다시 부상하게 되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잠잠했던 체제 전쟁이 다시 살아나고 시칠리아 전쟁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라큐사는 코린토스의 식민도시였고 이들은 스파르타와 함께 도리아 민족이었습니다. 시칠리아의 세게스타에서 아테네 지원 요청이 온 것은 바로 이런 식이었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시칠리아 전체를 도리아인 스파르타 체제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의 웅변이 터져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니키아스는 당시 아테네 정계 최고 거물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시칠리아 전쟁 예산 심의 승전의 부정적인 전망을 내어놓았는데, 그는 원정단을 대규모로 부풀려 제시하면서 미네를 은근히 겁주었고 내심 전쟁안이 부결되기를 원했고 아니면 사령관이 다른 장군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민회는 그의 깊은 사려에 대해 감사했고 니키아스의 본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대로 원정대는 대규모로 꾸려졌습니다. 헤르메스는 여행 및 전령의 신입니다. 시라쿠사로 출정하기 전날 밤 신상이 파괴되었는데, 이 신성 모독은 시칠리아 출정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기도되어 온 것인데, 이 사건으로 아키비아데스가 소환되었고 골석 재판에서 재산물수와 함께 사형을 언도받고 아크로폴리스 불명예 비석에 이름을 새겨졌다는 것은 이미 얘기하였는데, 후에 가서야 니키아스 형제가 유죄로 밝혀졌지만 니키아스가 단독 사령관이 되자 알키비아데스가 없는 마당에 병사들의 정렬은 사라졌고 명확한 전략도 없이 시라쿠사군을 받아 싸우게 되었는데, 아테네가 추가 병력을 파병하자 시라쿠사도 스파르타와 코린토스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니키아스 평화조약은 마침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스파르타가 드디어 개입하면서 전쟁은 델로스 동맹 대 펠레포네소스 동맹이라는 세계대전의 양상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아테네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니키아스가 기실 전쟁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평화조약에 더 집착하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으며, 니키아스는 평화의 망상에 갇혀 적절한 작전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전투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는데, 전쟁을 결정적으로 최악으로 몰고 간 것은 그가 미네보고스에 자신의 입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전장 상황을 왜곡시키는 허위 보고였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대책 수립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반전과 반전 끝에 2년여를 끌어오던 전쟁에서 아테네는 4~5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과 주요 지휘관들이 전멸당하는 시칠리아의 대재앙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사면과 함께 귀환이 추진되는데, 스파르타는 전쟁 국면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시칠리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는 연전 연패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형국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고,
이런 시기에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었고 그는 이에 앞서 놀라운 전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데 키지코스 전투는 알키비아데스의 담대함과 상상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증이었습니다. 사모스의 트라시블로스 사령관의 정확한 판단과 알키비아데스 장군의 민첩한 작전 수행으로 스파르타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 민다로스를 전사시키고 스파르타 함대를 대패한 후에 연이은 육상전마저 압승하였고, 한편으로는 자금을 획득하면서 실질적 전략을 선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피정복 도시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시간, 자원, 인명 등을 아꼈습니다. 비잔티움을 단지 외교전으로 아테네 진영으로 돌아서게 하면서 새로운 동맹으로 추가하였고, 헬레스폰테를 수복하여 북쪽 흑해로의 수송로를 확보하였는데, 이 전투의 성과로 아테네는 마르마라 해의 제해권뿐만 아니라 전 해상을 장악함으로써 스파르타는 더 이상 발붙일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화려한 귀환을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불문에 붙여지고 황금관을 수여받고 전무후무한 육해군 총사령관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나 불과 4년 후 알키비아데스는 노티움 해전의 패배 책임을 지고 또다시 아테네에서 추방당하는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양 진영의 구체적 목표는 제국주의였습니다. 조그만 도시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면서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는데, 양국은 서로 페르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삼으려 하였지만 페르시아 또한 역으로 양다리 작전을 구사하였으니 아테네 내의 민주파와 과두파 간의 정쟁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고 갔으며, 이 당시 중도파 지도층은 가장 양식 있는 아테네인이었고 평화를 받아들이려는 이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아테네 사태를 투키디데스는 탐욕과 무지의 민주정이라는 비난으로 표현했는데, 나머지 몇 년간 엎치락뒤치락하는 전투 끝에 결국 아이고스포타모의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지원을 얻은 스파르타에게 아테네가 굴복하면서 27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종료됩니다. 전쟁의 목표였던 그리스 통일은 이미 비웃음을 당했고 뒤이은 평화는 짧았다고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용감하게 몸을 바친 위대하고도 순수한 인물들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은 근절되지 않았고, 조국의 안정, 질서, 자유를 회복하는 일도, 후세의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남기는 일도 없이 싸우다 패배한 수많은 비극만이 덩그러니 남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역사 자체 일면적이지 않고 전면적인 고찰과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어떠한 역사도 현재 자신의 시야로부터 과거를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역사에 대한 모든 고찰은 현재로부터 규정되며 따라서 상대적이며 객관적이지 않고 항상 주관적이다. 마틴 하이데거의 말이었는데, 투키디데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유능한 군사정치 지도자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그의 개인적 영광과 야망이 국익을 초월했다 했으며 아테네 패전에 커다란 책임이 있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반면에 플루타쿠스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명성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알키비아데스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키지코스 전투의 승리는 크세노폰 및 플루타르코스 등의 여러 역사가들이 알키비아데스의 공로였다고 높이 치하했습니다. 펠레포네수스 전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는 암피폴리스 전투 사령관으로 패배 책임을 지고 20년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도편 추방되었고, 페르시아가 그의 배반을 끈질기게 유혹하였지만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후세를 위한 영원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저술했다라고 했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시사적 레토릭은 중국이라는 신흥강대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두려움이라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이야기 14번째, 소크라테스의 죽음. 투옥이나 처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의에 반대하여 여러분 편에 서느니 차라리 법과 정의 편에 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노라고 역설했는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